강원도형 공공배달앱 1단 시켜가 출시 3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지난 2020년 출시한 1단 시켜 앱은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 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의 3분의 1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자칫 무리한 산행으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화가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체화됐습니다. 체화된 성화는 오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정선 아리랑 열차의 정차역마다 관광 콘텐츠를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집에서 음식 시켜 드실 때 배달앱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1단 시켜가 오는 15일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들인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강원도가 야심차게 출시한 공공배달앱 1단 시켜. 소상공인을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입점비가 없는 산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큰 호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1단 시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3,300여 곳, 3만 5천 곳이 넘는 강원 지역 음식점 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가맹점 수가 적다 보니 이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앱 가입자 수는 11만 4천여 명으로 강원도 전체 인구수의 7% 수준입니다.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5번 이상은 이제. 그럼 혹시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1단 시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포항이츠 많이 사용하고요. 원래는 배달앱이죠. 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투입된 예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3년간 30억 원에 달합니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비에만 3년간 9억 원이, 주문 활성화를 위한 쿠폰 마케팅에는 15억 원이 쓰였습니다. 매년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월별 주문 건수를 살펴보면 매달 3만여 건 정도 주문이 발생하는데 가맹점 수와 비교하면 한 달 평균 음식점 한 곳당 주문 10건을 1단 시켜를 통해 받는 셈입니다. 그렇게 대중적인 그거는 호응을 못 받았어요. 춘천, 원주, 강릉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 군단위들은 힘들어요. 올해 아예 주문을 한 건도 받지 못한 가맹점도 550곳이나 됩니다. 1단 시켜는 오는 15일까지만 주문을 받고 31일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강원도는 수수료가 낮은 민간 배달앱이 출시되는 등 배달 시장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차별화가 있어요. 민간에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담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차별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특정 어디만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도에서 굳이 운영해야 되는 그 명분이 좀 없어진 거예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된 1단 시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년 만에 퇴장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가을철이면 등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단풍까지 색색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개까지 몰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네, 이 기간 등산객이 늘어난 만큼 산악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겉옷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화가 채화되는 등 대회 개최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채화된 성화가 오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일반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성화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출발 선언과 함께 국내 23개의 도시를 80일간 순회하는 일정에 들어갑니다. 특히 다음 달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강원 지역 18개 시군 각급 학교를 돌며 대회 열기를 고조시킵니다. 이어 12월 28일 강릉중학교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에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특별 투어도 진행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과 횡성 등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사례가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1일부터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면허 없이 수산물을 채취한 행위가 3건, 일명 작살총 등 불법 도구 소지와 허가 구역 외 해양 레저 활동 등도 단속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정선 아리랑 열차는 백두대간의 중심을 잇는 관광열차입니다. 정선에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아리랑 열차의 정착역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정선군청 관광과 김영환 과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정선군에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리랑 열차 소개와 함께 이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 관광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일장, 정선 5일장과 주말 그 토요일, 일요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구간 내에서 관광 자원을 연계를 하고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나전역 정선역 그리고 아우라지역 3개 역사 주변 콘텐츠 개발과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랑 열차가 지나가는 정선역과 나전역, 또 아우라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콘텐츠들로 새롭게 채워지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정선역인데요. 철로 주변에 걷기 좋은 이제 애산 산성 둘레길이 있고 정선 시내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조향산 전망대는 최근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선역에서 정선 5일장을 잇는
RRE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나전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전역 앞에 주변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1,500평 규모의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와와 트레인이라고 한 4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해서 등반객이 많이 찾는 한골 숨바옥길과 남평 벚꽃길 그리고 남평 오음봉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라지역은 207m의 길이와 한 17m 높이의 아우라지역을 관통하는 스카이워크를 설치를 하여 아우라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우라지 역사 내부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백두대간 문화철도의 연계협력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폐강 지역과 이제 정선 아리랑의 역사 문화가 숨쉬고 있는 정선역과 나전역 그리고 아우라지역 세계문화철도역 일대를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정선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정선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홍보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군청 관광과 김영환 과장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2023 강릉 경포 등축제에 관람객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경포 습지광장에서 열린 등축제 관람객이 17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화랑 달의 시연 등 전시, 포럼과 전통 음식, 문화 체험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30일 경포 호수를 도는 행렬에는 시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몰리며 1km 이상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제58회 속초 설악문화제가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속초시는 4일 설악산 권금성에서 성화를 체화해 성화 봉송 행사를 벌이며 축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악문화제 개막식은 6일 오후 엑스포 잔디광장 야외 무대에서 시승격 60주년 기념식과 축하 공연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드론 700대를 동원한 특별 이벤트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에 조명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수 신임위원장은 1954년생으로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을 거쳤습니다. 조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횡성군이 가을 축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지역 사랑 상품권인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100만 원을 소비하게 되면 15만 원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10월 한 달간 횡성사랑카드 혜택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부 남부 복합체육센터가 11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수영 강습생을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 10월 1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 교육 강좌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는데요. 모두 21개의 강좌로 진행되며 각 반의 정원은 20명입니다. 자세한 시간표와 이용료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월 동강 붉은 메밀꽃밭이 오는 21일까지 영월읍 먹골마을 동강변에서 개장합니다. 올해는 8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붉은 메밀꽃밭은 오는 8일 개화 절정으로 예상이 되며 7일과 8일에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도 진행됩니다. 붉은 메밀꽃밭은 지난 2021년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여행지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